북한군 개입 여부 및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동작동 5.18 묘역 북한군 대리매장 사건 조사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이일설과 종교사 6본의 시점에서 5.18이 단순히 폭동이 아니라 군사 작전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광주 시내의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5월 20일의 하이라이트인 군분교 점령 작전과 야간 전투 공병 작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 5월 20일 새벽 6시가 되자 11 여단장 최웅은 PPT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병력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시위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수세에 몰려 부상자가 속출하고 책임지역을 이탈이 은신하면서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최정의 공수부대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에 삼공수가 금일 오전 7시경에 광주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삼공수는 11, 12, 13, 15, 16대대 총 5개 대대로서 광주 지역에 배치된 공수부대는 3공수, 7공수, 11공수 총 10개 대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북한군 1전대장과 2전대장은 작전 개시 시간인 오후 2시에 개시할 작전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광주 시내 작전을 책임질 1전대장은 오늘은 여럿을 죽이되 꼭 시신 확보할 것을 명령받았고, 방송국들과 세무서를 불태워 광주 시민들이 모두 다 알도록 하게 하고, 2전대장은 배속받은 1000명이 넘는 병력을 지휘할 구상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 작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속하지 않은 인원을 다 제거해야 할 것을 예상하고 작전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1980년 5월 21일, 내일이죠. 오후 1시는 작계 80518의 결정적 단계로 공수부대를 도청에 몰아넣고 몰살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고,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대가 오늘 중으로 광주 시민들을 죽여서 공수부대가 죽였다고 몰아붙이면서 리어카의 시신을 싣고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게 해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도청으로 끌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오후 2시부터 군분교 점령 작전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돌리기 위함도 자명했던 것이죠. 제가 시간대별로 광주 시내 상황을 정리를 해놓았는데, 이 상황이 군분교 점령 작전과 야간 전투 공병 작업을 숨기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리을설의 살상 지시가 있은 이후로 군분교 점령 작전이 실시된 오후 2시 이후로 일전대 요원이 택시 기사들을 선동하기 위해 다니던 것을 공수부대원이 쫓아가다가 주변에 있던 시위대와 일전대 요원에게 포위가 되자 도주를 하다가 적십자서 앞 개천다리에서 개천을 뛰어내려 도주를 하던 중 일전대 요원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이것은 일설의 살상 지시 이후 첫 번째 사망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 전투 공병 작업이 실시된 오후 8시경에는 노동청, MBC, KBS, 공영터미널, 전남 매일신문 등의 수만 명의 시위대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공수부대와 대치하기 시작했고, 여러 파출소와 광주시청, 서부경찰서 등이 파괴되었는데, 노동척조 시위대 3천여 명이 차량에 기름을 붓고 뷰를 붙인 다음 경찰 쪽으로 돌진케 하는 중 경찰관 4명이 버스에 깔려 사망했고 5명이 부상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일설의 살상 명령으로 이행된 작전 행위였을 뿐입니다. 일전대는 광주 MBC 방송국 앞에서 시위대 5,000명과 함께 있으면서 화염병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니까 화염병들을 대량으로 MBC 방송국으로 투척해 방송국을 불태워버렸고, 그 와중에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꺼내 연락원들에게 넘겨주었으며, 다른 조원들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광주 세무서에 불을 지르라고 하며 라이터도 건네주었는데, 잠시 후 광주 세무서도 불타버렸고 광주 세무서 예비군 무기고에서 칼빈소총 17정을 들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리을설의 지시대로 시신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총기를 전달받은 요원들이 광주역과 그 일대로 흩어져 칼빈총으로 2명을 죽이고 시신을 확보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M16으로 쏴 죽이긴 했는데 이게 직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시위대가 병원으로 후송하는 통에 시신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세무서 쪽에서는 리어카의 시신을 싣고 상복을 챙겨 입고 이동 삼거리 쪽으로 이동을 시작하고 있었고, 이들이 바로 저격 임무를 맡고 맨 먼저 M16 소총을 지급받고 칼빈총과 공용화기까지 지급받아 혼합 운영하는 특별 저격조였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공수부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급하게 실탄 지급을 요청해 공중으로 사격하면서 간신히 도청 쪽으로 빠져나갔지만 그게 다 사실은 자신들을 도청으로 몰아넣는 리일설의 작전이라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도청을 철수한 것만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이 서울에서 파견 나온 보안사 특임대 요원들은 은신 중인 장소에서 혹시 발각되면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게 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하고 숨어있기 급급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속는 줄도 모르고 이런 상황들을 그냥 눈여겨보고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당연히 그냥 보고할 내용을 정리만 하고 있었겠죠. 그동안 이제 군분교 아시아자동차 일대의 야간 전투 공병 작업은 아주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군분교 점령 작전과 야간 전투 공병 작업이 있는데 이 군분교 점령 작전은 최초로 5월 20일 오후 2시경에 작전 개시가 되었는데 자세한 내막을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젊은 부부가 목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아이를 안고 군분교 부근에 나타나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경 군분교 인근에는 노인들과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다리 20m, 50m, 100m 거리에 나뉘어 앉았는데 사실 이들의 실상은 노인 분연자 공작대였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광주에서 시위 사태를 고조시킴에 따라 시내 외곽의 군분교 점령 작전을 이미 비밀리에 진행시키고 있기는 했는데 그 외에도 다리를 통과하려고 하는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공수부대가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다는 등 아예 접근을 차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단위로 내려가지고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전기를 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잠시 후에 트럭 한 대가 와가지고 도로 공사를 하는 연장들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날이 깊어질수록 수건을 목에 감은 사람들이 계속 군분교를 향해서 오고 있었고 수건이 없는 사람들도 간혹 보였는데 사실 이 수건이 없는 이들은 작전이 끝나면 다 제거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량들이 계속 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탄 자동차를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 더미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 군분교 양쪽 1km 각 지점에는 교통경찰 복장을 한 사람이 차량을 통제하면서 일체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경 이후에는 군분교는 이미 양쪽이 다 대형 콘크리트 수도관으로 차단이 돼가지고 통행이 불가했고 군분교 동쪽 방향으로는 1km가량의 아스팔트를 뜯어내거나 강철 수도관으로 도로를 막고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도로 가운데 나무 더미들을 쌓아 놓으면서 사람들이 각자 위치를 잡아가면서 도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잡아가는 연습을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철저하게 진짜 준비를 했던 것이죠. 아시아자동차로 진입한 진로는 모두 한 4군데가 있는데 군분교에서 가까운 이 길만 남겨놓고서는 모두 다 절개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진입로 딱 한 군데 작업 인원이 30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도로를 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를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작전은 김대중 여단이 맡고 있는 전라도 44개 무기고로 가서 김대중 여단 병력과 북한군 숫자만큼의 무기를 광주를 싣고 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진압군의 탱크와 장갑차가 통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전투부대 24단 지휘부 차량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이 이지연 대장은 각 조장을 소집해가지고 각자 위치들을 재확인하면서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는 때맞춰 도착한 트럭에서 낙과 쇠파이프를 내려서 각 조장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차를 타가지고 그 아시아자동차 집리를 통해서 아시아자동차 3군데 집리 절개 절단 작업 상황을 확인하러 가고 아시아자동차의 노조 책임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참고로 아시아자동차는 국내 유일의 군용 차량 생산 납품업체로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에서 5월 초부터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 회사는 간부들을 소집해가지고 납품이 끝날 때까지 모든 차량들의 타이어에 공기를 빼놓고 오일과 냉각수를 제거해 놓으면서 배터리도 탈거에 따로 보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회사의 실정은 노조와 회사 간부들에 의해 이미 광주에서 암약하고 있는 리일설에게 사실은 일일 보고가 되어 있었고 이 리일설의 입장에서도 이 아시아자동차에는 이미 상당수의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 자신들의 군수 공장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아시아자동차 노조는 비밀리에 협조자들에게 오늘 밤 야간 작업을 할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최대한 많은 작업 민원을 확보하게 하고
내일 아침에 회사를 빠져나갈 전 차량의 출동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아야 했습니다. 이제 노조원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가지고 군용차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냉각수를 채우고 배터리를 연결하고 엔진 오일을 채우고 시동을 걸어보고 있었는데, 노조 책임자의 이전 대장은 내일 아침에 24대 집차들이 대거 진입을 하게 되면 정문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놓고 최대한 빨리 차량들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출동 조치를 해놓은 것을 신신당부를 해놓았습니다. 세 군데 진입로를 다 돌아보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작전 시간까지 각자 위치에서 눈을 붙이고 각 조장에게 빛표시 없는 사람들 처리를, 이들 얼굴은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얼굴에 진한 잉크를 칠하거나 하얀 페인트로 칠을 해놓고 매장 처리한 것을 확인을 마치고 아침 7시에 군분교 동쪽 지역 위치로 올 것을 지시한 후에 이전 대장은 차를 타고 다시 군분교를 향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군분교 잡는 작전은 이제 모든 작전 준비를 마쳤고 1980년 5월 21일 아침에 이곳에 군분교에 도착할 24단 지휘부 차량 행렬만 공격하면 끝나는 것이었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24단 지휘부 차량 행렬들은 그저 밤새워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18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던 고정간첩, 한국 군복을 입고 있던 고정간첩을 총으로 같은 편인지 모르고 북한군인지 모르고 총을 쐈습니다. 쏴서 그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강희명 송광식을 죽여서 선충원에 대리매장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5.18은 군사 반란입니다.